운전자 없이 도로를 달리는 로보택시는 이제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텍사스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또 구글 웨이모는 뉴욕 진출을 선언했죠. 중국 기업들은 자국을 넘어서 유럽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로보택시 시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미다스의 손을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가 드디어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로보택시를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직 타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뭐 명령은 내리는데 저희가 로봇을 뭐 직접 조종하거나 뭐 이렇게 움직임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설정은 하지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로보택시도 이제 인간이 목적지를 이제 입력을 하면은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주행을 해가지고 목적지에 내려다 주는 택시의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높은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을 이제 로보택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는 사실 구글 웨이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로보택시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이제 비전 AI라고 해가지고 직접 카메라로 보고 현실을 인식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라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현실을 인식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좀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생산하는 기업 말고도 이제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이용한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드라이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던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직접 칩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뭐 자율주행을 위한 플랫폼을 또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니 AI라는 중국에서 시작된 스타트업인데요.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그냥 일반 차들이 있다면 탑재를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도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버 같은 기업도 사실 로보택시 시장에서 좀 유망한 기업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접 로보택시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네. 우버 택시에다가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에게 가야 될 비용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도 좀 극대화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로보택시 시장 규모, 그러니까 성장성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사실 로보택시의 성장 규모는 이제 막 좀 개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수치는 다 정해진 게 없지만은 모두 다 긍정적으로 매우 커질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리서치 업체인 이제 마켓 US에 따르면은 이제 한 2033년까지 연평균 75% 정도 성장해가지고 33년에 한 4,500억 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한 600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시범 운행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은 이제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실제로 로보택시 기술이 상용화 돼가지고 이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발전시키는 게 좀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웨이모나 바이두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단순히 카카오 택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택시 어플 택시 잡을 때 대부분 카카오 택시 써버리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사용자를 많이 끌어당기려면은 지금 사용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가지고 락인 효과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보면 이 자율주행 관련 ETF들은 사실 여러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은행에서는 로보택시를 좀 더 주목하는 새 이 상품을 내놓으셨어요. 어떻게 차별화되나요? 과거에는 자율주행 ETF면은 좀 자율주행 기술에 좀 치중돼 가지고 완성차 업체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편입돼 있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플러스 미국 로보택시 ETF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이게 수익화되는 단계라고 가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뭐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기업들도 편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소프트웨어 칩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로보택시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의 발전이 좀 기대가 되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플랫폼 업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한다는 느낌보다는 로보택시라는 산업 자체에 투자하면은 플러스 미국 로보택시가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 5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우버, 그다음에 위라이드, 바이두, 포니 AI, 테슬라가 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 로보택시가 도입이 되면은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액이 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좀 증명된 플랫폼 기업이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라이드, 바이두, 포니 AI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좀 선두주자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말고도 유럽이나 중동에서도 좀 활약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보택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ETF에 편입을 하였고요. 로보택시 하면 테슬라가 떠오르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까지 이제 상위 5종목으로 좀 편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염두해야 할 만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일단 지금 개화하는 산업이라는 게 가장 좀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웨이모나 테슬라 단순히 딱 두 기업만 봐도 테슬라는 비전 AI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웨이모는 이제 라이다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이제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그런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더 잘 나가게 될지 아니면 다 같이 잘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반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좀 위험도 분산하고 그다음에 산업이 커지면은 이 산업 안에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에 투자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특정 종목에 바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산업에다가 투자하는 느낌으로 해서 저희 미국 플러스 미국 로보택시 ETF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